자, 2학기 기말 대비 실전 모의고사고요. 오늘이 이제 7회가 되겠군요. 자, 얘는 백발백중에 있어요. 그래서 백발백중에 있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집이죠. 그래서 백발백중에 있는 문제 실전 모의고사를 오늘 풀 거예요. 자,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앞부분에 이제 중간고사 봤던 부분하고 겹치는 게 좀 있는데 복습한다 생각하고 앞부분에 겹치는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학교에 따라서는 뭐 겹치는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을 텐데 복습해 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얘는 이제 원이나 그래서 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복습을 해두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한 원에 대한 설명이죠.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현이라고 한다. 맞죠? 원이 있고요. 두 점 이어주면 현이 되는 거죠. 현 중에 제일 긴 현은 뭐 지름이 된다. 뭐 이런 거죠. 호하고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활골이라고 한다. 호하고 현, 요게 활골이죠. 활골. 맞다이죠.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면이죠. 딱 가운 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꼴이 반원이 되고요. 이 반원도 활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하고는 정비례하고요. 현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그렇지 정비례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현의 길이하고 중심각 크기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1, 2, 3, 4번은 다 맞는 거고. 자, 2번. 자, AC하고 BD가 원 O의 지름이에요. AB가 12cm고요. 어떻게 돼? 그러면 CD도 당연히 12cm가 되겠죠. 딱 봐도 알겠죠. 뭐예요?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같고 반지름 같고. 알겠죠? 그래서 두 변하고 끼인 각이 같아서 합동이다. 그래서 CD의 길이도 12cm가 된다. 이런 거죠. 자, 3번이에요. 둘레의 길이 구하래. 둘레의 길이. 일단 둘레의 길이 구하려면 둘레니까 색칠한 부분 다 더해야죠. 4, 4, 8, 4, 4, 8, 16이죠. 그러니까 찍어도 2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되겠다. 알겠죠? 2번 아니면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더하면 원 하나. 반지름이 4인 원 하나니까 4, 2, 8, 8파이, 2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8파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채꼴 해주면 되겠죠? 요 부채꼴 여기 90도니까 270도 반지름은 8. 그래서 반지름이 8이고 중심각이 270도인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인데 2파이 r이죠? r이 8이니까 16파이 360분의 270 해주면 되겠다. 360분의 270 하면 4분의 3이죠? 9로 약분한 거예요. 90으로 약분한 거지. 그래서 4분의 3이고요. 약분하면 4파이가 되니까 12파이다. 그래서 12파이하고 8파이하고 더해서 20파이. 알겠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다. 이해가죠? 아주 간단하다.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자,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는 거죠. 색칠한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다 구해서 더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요 반원 하나 빼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반원하고 부채꼴하고 더한 다음에 여기서 반원 하나 빼주면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 반원하고 이 반원은 똑같은 반원이야. 이제 회전시킨 거란 말이야. 똑같은 반원이니까 더해서 빼면 이 반원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없어진다. 그죠? 없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건 뭐가 된다? 그렇지. 결국은 요 부채꼴 하나만 구해주면 된다. 자, 부채꼴 반지름이 10이죠? 부채꼴 반지름이 10이고요. 중심각은 30도. 요거 찾아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10이고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의 넓이 찾아주면 된다.
파이 r 제곱. 그죠? 12 곱하기 파이 해주면 되죠. 곱하기 360분의 30 해주면 되겠다. 자, 약분해서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10으로 약분하고요. 3으로 약분하면 10이고요. 10이 하나 약분하면 결국은 12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반원 부채꼴 더하고 반원 하얀 거 빼준다. 그런데 똑같은 거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빼주면 없어지니까 부채꼴 하나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채꼴 하나만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고요. 자, 5번이에요. 5번 염소우리가 있고요. 염소가 묶여 있는데 염소 길이 7m인 끈에 묶여 있는 거죠. 7m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7m까지밖에 못 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얘가 여기서 7m까지, 그러니까 3m니까 4m 더 갈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도 4m 더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요만큼 갈 수 있다. 그런데 줄은 꺾어질 수 있으니까 요만큼 또 갈 수 있죠. 이쪽으로도 요만큼 갈 수 있다. 그래서 요 4분원 2개랑 요 반원 하나 더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거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3m, 4m 해서 7m까지 갈 수 있고요. 요렇게 갈 수 있는 요 반원을 구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4m, 4m 또 갈 수 있는 거죠. 줄이 꺾어져서 여기 반원. 요쪽도 4m 갈 수 있는 요 반원. 알겠죠? 그래서 7m인 반지름이 7m인 반원 하나. 그 다음에 반지름이 4m인 이죠? 4분원 2개. 4분원 2개 합치면 결국은 반원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 구해주면 된다. 반지름이 7이니까 7, 7에 49, 49 파이. 반원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4m인 반원, 4분원 2개 더하면 반원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4, 4, 16파이. 그것도 반원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자, 통분이 돼 있는 상태니까 약분하지 말고 그냥 더해요. 2분의 49파이랑 16파이 더하면 50, 65가 되나요? 그죠? 2분의 65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자, 6번 다면체예요. 다면체. 자, 다면체. 각기둥도 다면체죠? 각기둥은 옆면이 직사각형이고 각볼 때는 옆면이 삼각형이 아니죠. 각볼 때는 어떻게 생겼다? 그렇지. 뿔에서 위에 잘라낸 거죠. 위에 잘라내면 옆면이 뭐가 된다? 그렇지. 옆면은 사다리꼴이 된다. 그죠? 옆면이 삼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다. 알겠죠? 사각 뿔 때 이런 모양 하나 정도는 좀 기억해서 그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자, 각 뿔 때도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그죠? 각 뿔 때 밑면이 서로 평행하죠. 그런데 위에 있는 사각형이 이런 사각 뿔 때 같은 경우는 아래 거보다 더 작죠. 그래서 합동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동은 아니다. 알겠죠? 자, 팔각뿔은 구면체이고 팔각뿔이니까 면이 9개가 있는 거죠. 모서리는 팔각뿔이면 어떻게 돼? 밑에 팔각형이 있으니까 8개 있고 옆면도 모서리가 팔각형이니까 8개 있고 그죠? 그래서 모서리 16개 맞다. 이해가죠? 알겠죠? 그래서 밑에 8개, 그 다음에 옆면 다 연결해 줘야 되니까 8개. 그래서 옆면이 8개 하고 밑에 면 하나 더 있으니까 9개. 면이 9개.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사각기둥. 사각기둥은 뭐죠? 사각기둥은 직육면체죠. 직육면체. 사각기둥은 직육면체고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꼭지점이 8개다. 칠각뿔도 칠각뿔 밑에 칠각형이 있고요. 이죠? 꼭지점 이렇게 해서 하면 밑에 칠각형이니까 꼭지점이 7개가 있겠죠? 7개 있고 위에 꼭지점 하나 있고 얘도 꼭지점이 8개다.
4번도 맞는 거군요. 이죠? 알겠죠? 각 뿔대 모서리 개수. 다각형의 꼭지점 개수의 2배. 그렇지 않죠? 이죠? 그래서 사각뿔대 같은 경우는 이죠? 모서리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이쪽에도 또 4개, 밑에도 또 4개 해서 12개죠? 2배가 아니라 3배가 돼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각기둥, 각뿔대, 각뿔, 세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둬야 된다. 알겠죠? 옆면의 모양, 각기둥 옆면은 직사각형, 각뿔대 옆면은 사다리꼴, 그죠? 사다리꼴. 그 다음에 각뿔은 옆면이 삼각형, 각뿔이 삼각형이죠, 각뿔이. 그래서 팔각뿔 같은 경우도 옆면이 삼각형이다. 알겠죠? 각뿔대 옆면은 사다리꼴이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한두 개 정도는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7번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정사면체. 여기 사면이라고 써있죠. 벌써 사면체. 4개라는 거잖아. 알죠? 면이 4개니까 이름도 사면체잖아. 칠각뿔. 아까 칠각뿔 한번 해봤죠. 밑에가 칠각형이에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알겠죠? 7개. 그 다음에 뿔이니까 위에 연결해서 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면이 옆에 7개, 밑에 하나 해서 면이 8개. 면이 8개. 팔각뿔 때는 그렇지. 팔각형 있고 밑에도 팔각형이 있고 그죠? 팔각형인데 연결해서 그죠? 옆에 8개 그죠? 옆에 면이 8개가 있는 거죠. 팔각뿔 때면. 그 다음에 위아래로 면이 팔각형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의 개수가 9개, 구면체다. 오각기둥은 그렇지. 오각형이 있고 밑에도 오각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옆에가 몇 개가 있다? 옆에도 5개, 위아래 하나, 2개 해서 그죠? 7개가 있다. 면이 7개. 팔각뿔이면 그렇지. 아까 팔각형에서 뿌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여기 면이 하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팔각 뿌리면 그죠? 팔각 뿌리면 옆에 8개, 밑에 하나 9개. 아, 미안. 얘가 10개군요. 팔각 뿔 때니까. 그죠? 팔각 뿔 때니까 8개 하고 위아래 하나, 2개 해서 10개가 되는군요. 미안. 그래서 뿔 때는 이죠. 뿔 때는 위아래 2개 있고 팔각 하면 옆에 8개가 있어서 10개. 뿔은 밑에 하나 있고 팔각형이면 8개 있으니까 9개. 칠각형이면 7개 있으니까 밑에 것까지 해서 8개. 그래서 뿌릴 때 면의 개수는 1개씩만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알죠? 기둥은 2개씩 더해주면 된다. 뿔 때도 2개씩 더해주면 된다. 알겠죠? 사각 기둥은 6개 있죠? 칠각 기둥은 9개 이런 식으로 기둥은 2개씩 뿔 때도 2개씩 더해주는 거다. 알겠죠? 그 다음에 뿔은 그냥 하나씩만 더해주면 된다. 외워두세요. 그렇게. 자, 삼각 기둥 어떻게 된다고? 3개 하고 2개 더해서 있죠? 2개 더해서 5개가 되고요. 모서리는 그렇지. 위아래로 3개씩 있죠. 삼각기둥이면 3개, 아래도 3개. 있죠?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되니까, 이제 연결해야 되니까, 옆에도 3개. 그래서 모서리는 9개. 꼭지점은 하나, 둘, 셋, 6개 있는 거죠. 꼭지점은 6개. 이해가죠? 그래서 다 더하면 20개. 자, 그래서 면의 개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개 더해주면 되고요. 모서리의 개수는 3배 해주면 되고요. 꼭지점의 개수는 2배 해주면 되고요. 기둥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일 때. 뿔 때도 똑같다. 기둥하고, 그죠? 자,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 자, 정다면체는 다시 한번 외우고 넘어가세요. 정다면체.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얘는 외우시지요? 5개밖에 없어요. 딱 5개.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얘가 뭐다? 이름에 몇 개가 있는지 면의 개수가 다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으로 생겼고 육면체는 정사각형,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생긴 게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정십이면체는 오각형이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외우시죠. 외우고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3개이죠. 한 꼭지점에 면이 3개가 모인다는 거죠. 한 꼭지점에 면이 3개가 모이고요. 한 꼭지점에 면이 4개가 모이고, 한 꼭지점에 면이 3개가 모이고, 얘는 한 꼭지점에 면이 5개가 모이고. 자, 그림까지 이 정도까지는 그림을 완전히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면의 개수 정해져 있고요.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가 있죠? 요렇게 똑같다 그랬어요. 요렇게 똑같아. 그러니까 12면체 꼭지점은 20면체 20개. 알겠죠? 20면체 꼭지점은 12면체 12개. 자, 똑같은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 2개 똑같고, 요 2개 똑같고. 외울 때 그렇게 생각해서 외워주시면 안 헷갈리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오일러 정리도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v-2 플러스 f 하면 얘가 항상 2를 만족한다. 자, v는 꼭지점, 모서리가 2, 면의 개수가 f. 요럴 때 요게 성립한다까지 기억해 두면 혹시 하나 잊어버리면 이죠? 면의 개수랑 꼭지점은 아는데 모서리 개수 모르겠다. 그럼 모서리 개수 그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고?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니까 12면체. 이름에 면의 개수가 들어가 있죠. 12면체. 그래서 A는 12면체. 자, 꼭지점 개수는 뭐랑 같다 그랬어? 꼭지점 개수는 20면체 요거랑 같다 그랬지? 그래서 꼭지점 개수는 요렇게 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 개수는 20개. 알겠죠? 그래서 면의 개수는 이름에 들어있는 12면체 12개. 꼭지점 개수는 20개. 알겠죠? 자, 그래서 외울 때 잘 기억해 두세요. 모서리는 30개. 모서리가 엄청 많죠? 오각형이라서 그래요. 있죠? 오각형이니까 하나만 해도 모서리가 5개씩 있잖아? 5개씩 있는데 면이 몇 개야? 12개야. 12면체지? 곱해주면 60개야. 그런데 2개씩 꼭 겹치잖아. 그래서 나누기 2에서 모서리는 30개.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면의 개수,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까지 완전히 외워두세요. 한 문제는 그러면 맞겠지? 최소한 한 문제, 2문제는 나오니까 정답면체 꼭 기억해 두자. 자, 10번 회전체, 회전시킨 거 딱 보면 알죠? 반구, 있죠? 원뿔 때 2개 합쳐놓은 거, 이건 다면체지. 이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회전체가 아니다. 회전시키면 항상 원이 생기죠. 원. 이렇게 각져서 나오는 거는 다면체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11번. 자, 물탱크가 이렇게 생겼대. 전체 높이의 5분의 4만큼 물이 들어있대. 전체 높이는 5cm, 5cm 해서 10cm죠. 자, 전체가 10이고 10의 5분의 4 하면 얼마다? 약분하면 2니까 8cm만큼 물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8cm만큼 들어있으니까 밑에는 가득 찼을 거고 5cm, 3cm만큼 위에 3cm만큼 물이 더 찼겠죠. 그래서 물의 부피 구하려면 가득 찬 거랑 위에 있는 요 원기둥에 3cm만큼 물이 찼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3cm만큼 찼을 때 알겠죠? 그 부피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위에 있는 거 3cm만큼 차면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그죠? 밑넓이 반지름이 4니까 4, 4, 16 파이. 높이는 3cm.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얘는 반지름이 8이니까 8, 8에 64 파이 하고 높이가 5니까 5 곱해주면 되겠다.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주면 48 파인가요? 얘는 얼마지? 5, 4, 20, 5, 6에 30, 320 파이군요. 더해주면 368 파이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12번이에요.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대. 회전시키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회전시키면 요렇게 원이죠. 요렇게 원 해서 뭐죠? 밑에 원기둥 하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원뿔대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기둥에다 원뿔대 겹쳐 놓은 건데 구하는 건 뭐냐 하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데 회전축이 이거죠. 여기에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 생긴다. 그 원이 생기는데 그 원 중에서 넓이가 제일 큰 거, 최대가 되는 거. 맨 밑에 자르면 되겠죠? 여기 알겠죠? 여기 자르면 이제 수직으로 자르면 이게 지름이 가장 큰 반원이 되겠죠. 원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9인 요 원이 가장 큰 원이다.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9, 9, 81, 그래서 81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이렇게 끝이다. 간단한 거죠. 자,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를 때 하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 된다? 그렇지. 이런 사다리꼴에 직사각형 하나 붙어 있는 이죠? 다각형이 되는 거다.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다각형이 되고요.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 구하고. 그래서 수직으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는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그렇지 원이 생긴다.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 생긴다. 최대가 되는 건 가장 큰 원 찾아주면 된다. 알겠죠? 13번이에요. 자, 지구가 지각 멘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과학 시간도 아닌데 과학 문제처럼 나왔죠. 자, 그래서 지구를 줄였어. 축소했어요. 축소했더니 핵이 핵도 축소가 되겠지. 당연히 축소가 됐다. 그래서 전체 지구를 20cm로 축소하면 핵은 11cm가 된다는 거예요. 자, 건널비 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죠. 그죠? 요 건널비 구하는 문제다. 건널비 뭐가 된다? 그렇지. 요거 반구, 이 반구. 그리고 요 부분 넓이까지 하면 건널비가 되겠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요 반구, 반지름이 11인 반구. 반지름이 11인 반구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11제곱 하면 121. 근데 반구니까 2분의.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이건 어떻게 된다? 큰 원에서 그죠? 큰 원에서 작은 원 빼주면 되겠죠? 큰 원은 반지름이 20이니까 파이 r 제곱 20제곱 해서 400파이 빼기 작은 원은 반지름이 11이니까 파이 r 제곱 121파이 요거 해주면 이제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요 밑에 생기는 반구 반넓이 9의 건넓이 파이 r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이 20이니까 제곱해서 400. 근데 얘도 반원이니까 2 해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그거 계산하는 거다. 자, 그래서 2로 약분하면 2니까 242파이. 알겠죠? 그래서 242파이.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 얼마? 빼면 얼마? 279파이. 279파이. 자, 그 다음 얘도 약분하면 2 되니까 얘죠? 800파이. 요거 3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00, 1321파이군요. 요게 답이다.
알겠죠? 순서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계산하고 별로 어렵지 않지만 구이죠. 반구 건널비 구하는 거 잘 기억해 두자고요. 특히 이 부분 빼먹으면 안 된다. 알겠죠? 빼먹지 말고 구하자. 자, 그 다음 14번이에요. 줄기, 잎그림 다 알죠? 줄기하고 잎그림. 자, 그래서 14, 3은 143, 143. 그래서 키를 조사한 거죠. 얘는 162, 173, 158 이런 거예요. 그죠? 160 이상인 학생, 160 이상인 학생이 여기 있죠. 그래서 161, 162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맞군요. 그죠? 160 이상은 8명. 자, 그 다음 140 미만, 140 미만, 140보다 작은 학생은 없죠. 140, 얘가 143이잖아, 얘죠. 그래서 140 미만인 학생은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전체 학생 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4명, 8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2명. 그죠? 그래서 10명, 10명 해서 20명. 25명이 아니라 20명이군요. 키가 가장 작은 학생은 143, 143. 알겠죠? 143. 줄기가 15인 잎, 줄기가 15인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 금방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자, 15번이에요. 15번. 50명이 있죠? 50명이 있는데 수학 성적이에요. 계급의 크기, 이거를 우리가 계급이라고 그러죠.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계급의 크기는 요 너비라 그러죠. 요 폭이 10. 계급의 크기는 10이다. 알겠죠? 계급의 크기는 10이다. 자, A의 값은 10이다. 이거는 다 더해서 5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0, 11, 31, 7 더해서 38. 그래서 A는 12명이면 되겠군요. 12명 맞다. 알겠죠? 그래서 A는 12명. 그 다음에 80에 이상인 학생. 80 이상은 여기죠. 그래서 80에서 90, 90에서 100. 전부 다 80 이상이 되는 거죠. 11명. 그래서 80점 이상인 학생은 11명 맞다. 자, 도수가, 이걸 우리가 도수라 그러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70에서 80, 20명. 맞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다. 자, 그 다음 성적이 높은 쪽부터 10번째. 자, 높은 쪽부터 거꾸로 내려가야죠. 10번째면 둘, 셋, 넷, 다섯. 여기 11명이니까 10번째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80점 초반쯤에 있을 거다. 그래서 80에서 90, 70에서 80이 아니라 그래서 80에서 90이 돼야 된다. 알겠죠? 80에서 90.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16번이에요. 16번. 히스토그램이죠. 이름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히스토그램이고요. 일부가 찢겨져 나갔어요. 찢겨져 나갔어. 자, 20분에서 30분, 20분에서 30분이 20%다. 20분에서 30분이 8명인데, 7명인데, 그죠? 7명인데, 요게 20%다. 7명이야. 자, 20%인데, 요게 7명이란 말이죠. 자, 전체는 그러면, 전체는 뭐야? 전체는 100%겠죠? 그죠? 100%. 5배 해주면 되는 거죠. 5배 해주면 5, 7에 35. 전체는 35명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0%가 7명이니까 100%지 전체는. 100% 하면 5배 해서 5배니까 얘도 5배. 그래서 35명이 되면 된다. 자, 그래서 전체는 100%니까 5배 해서 35명이 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는 2명이고요. 여기는 7명. 여기는 11명. 여기는 몇 명인지 모르고 여기는 4명. 그죠? 근데 3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35명이라고 그랬죠? 다 더하면 그죠? 11, 9, 24. 24.
24 빼면 11명이군요. 그래서 x가 11명이면 되겠다. 알겠죠? x가 40에서 50, 40에서 50 여기죠? 그래서 그게 11명이 돼야 된다. 자,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퍼센트, 혹시 이게 20% 아니고 뭐 15%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비례식 세워서 풀던가, 알겠죠? 비례식 세워서 풀든가, 아니면 전체이죠, 전체. 전체 곱하기 20%, 100분의 20 했더니 얘가 7명이다. 그래서 전체를 x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도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를 x라고 놓고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조금 아까 푼 게 비례식이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 17번 볼까요? 17번이에요. 자, 상대 도수하고 계급의 도수하고는 어떻게 된다? 정비례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상대 도수하고, 그죠? 상대 도수하고 도수하고는 정비례한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퍼센트도 상대 도수랑 똑같은 거거든. 20% 하면 상대 도수로 0.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례식 세워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자, 정비례하니까 비례식 세워볼까요? 0.15 대 6. 알겠죠? 0.15면 6. 8명이면 A. 그죠? 상대 도수가 먼저 쓰는 거죠. A면 8. 또 상대 도수가 0.4면 B. 요게 식이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6A는 그죠? 0.15랑 8 곱하면 5, 8에 40, 8일은 8이니까 1.2. 6으로 나누면 그죠? 0.2, 6이 10이니까 A가 0.2다. 알겠죠? 자, A가 0.2면 또 이렇게 곱하면 거랑 같다 해주면 되고요. 자, 이게 0.2면 상대 도수가 2배가 됐죠? 0.4. 도수도 그냥 2배다 해서 B는 16이다.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냥 풀어줘도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 A 곱하기 B 해서 A랑 B랑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2가 되겠죠? 0.2니까 3.2. 됐죠? 자, 18번 똑같은 문제군요. 이죠? 찢어졌는데 상대 도수 구하는 거죠. 여기 x라고 하면 얘도 비례식 그냥 세우면 된다. 이죠? 그래서 14 대 0.28은 10대 x. 외항의 곱 14x, 내항의 곱 10 곱하면 소점 한 자리 뒤로 가겠죠? 2.8. 그래서 x는 14분의 2.8. 얼마다? 140분의 28. 분모 분자에 10씩 곱해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14로 약분하면 10분의 2. 10분의 2면 그렇지. 0.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비례식 푸는 거예요. 17번, 18번 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 19번이에요. 19번. A중학교 학생은 400명, B중학교 학생은 200명이에요. TV 시청 시간을 상대도수로 했죠. 자, 상대도수가 아니면 A중학교가 2배나 많기 때문에 도수 분포표를 그리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를 계산하는 거다. 상대도수는 퍼센트랑 똑같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상대도수는. 자, 볼까요? TV 시청 시간이 11시간 이상, TV 시청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A중학교. A중학교가 실선이죠. A중학교 실선이고요. 11시간 이상이면 여기랑 요거. 알겠죠? 요게 0.04, 요게 0.02. 맞죠? 그래서 11시간 이상인 A중학교는 0.04하고 0.02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얼마야? 0.06이고요. 퍼센트는 상대수에 곱하기 100 하면 된다고. 그래서 0.06에 100 곱하면 6%. 1번은 맞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9시간에서 11시간 미만, 9시간에서 11시간 미만은 비중학교가 더 높군요. 그죠? 비중학교가 더 높지만 어떻게 돼? 전체 인원수는 A중학교가 더 많기 때문에 비중학교 학생이 학생 수 전체로 따지고 보면 더 많은 건 아니다. 학생 수가 어떻게 돼? 2배가 나기 때문에 이 상대 도수도 2배 이상이 나야 돼. 그래야지 많은 거야. 알겠죠? 2배가 안 된단 말이야. 0.1이고 0.18이야. 2배가 안 돼서 학생 수로 따지면 오히려 A 중학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알겠죠? 학생 수 계산할 수 있죠? 학생 수 계산하면 B중학교는 0.18이니까 0.18 곱하기 200 해야 돼. 알겠죠? A중학교는 0.12니까 0.12 곱하기 400 해야 돼. 0.12 곱하기 400 한 게 0.18 곱하기 200 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A중학교가 오히려 더 많다. 자, 그 다음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그래프하고 가로축. 상대수는 다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결국은 똑같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시청 시간이 5시간 미만. 5시간 미만이면 요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비중학교만 하는 거군요. 비중학교 5시간 미만하면 0.0이랑 0.08. 그래서 0.02하고 0.08이니까 0.1이 되는군요. 0.1인데 비중학교는 아까 전체가 200명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200 하면 도수가 나온다. 이죠. 곱하기 200 하면 몇 명이야? 20명이군요. 40명이 아니라 20명이다. 자, A중학교 학생들이 B중학교 학생들보다 TV를 더 많이 보나요? 아니죠. 더 많이 보는 학생들은 B중학교가 더 많아요. 있죠? 퍼센트로 더 많은 거야. 총 학생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보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학교가 더 많이 보는 편이다 이렇게.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알겠죠? 이런 표 보는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표 보는 문제들은 보고 읽고 우리나라 말로 돼 있고 표로 나와 있지만 해석한다 그래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계산도 물론 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20번이에요. 자, 비율로 나오면 고등학교 책에도 나올 거예요. 비율로 나오면 K라고 놓고 푼다. K, 3K, 뭐 아니면 X, 3X, 그래서 문자로 놓고 푼다. 총합이 B가 1대 3이다 그러면 A의 도수 총합은 뭐 A, B의 도수 총합은 3A, 뭐 이렇게 놓고 푼다는 거죠. 어떤 계급의 도수의 B가 3대 4면 A는 뭐 3B, B는 도수가 4B, 뭐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다.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자료의 상대 도수는 A분의 3B가 되고요. B 자료의 상대 도수는 3A분의 4B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게 A 자료고 B 자료는 3A분의 4B가 된다. 알겠죠? 비율이니까 얘도 비율. 비율은 어떻게 된다? 약분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A, B 약분하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똑같은 수 곱해도 되죠? 30 곱해서 9대 3 곱하면 약분해서 4. 그래서 9대 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문자로 놓고 푼다. 비율 나오면 문자로 놓고 풀어라. 고등학교 책에도 나온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끈의 길이의 최소값이죠. 끈 어느 거다? 그렇지. 얘가 끈이에요. 끈. 알겠죠? 요것도 끈이고요. 자, 요것도 끈이죠? 여기도 끈.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중에서 여기 얼마? 그렇지. 14죠. 똑같은 거예요. 14. 여기도 14.
여기도 14.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은 14다. 알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그려주면 된다. 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14, 여기도 14, 여기도 14. 접하니까 직각, 직각, 직각. 알겠죠? 직사각형이다. 됐죠? 그거 해주는 거다. 그래서 14가 몇 개? 3개. 그리고 자, 여기 부채꼴, 요 부채꼴, 요 부채꼴. 요 부채꼴 3개 합치면 뭐가 된다? 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알겠죠? 얘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 딱 원 하나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3개를 갖다 붙이면 원 하나가 되니까 반지름이 7인 원. 반지름이 7인 원이니까 얼마야? 2파이 r 해서 14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3, 4, 12, 3, 1은 3에서 42 더하기 14파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22번이에요. 정답면체 나와서 또 그림 그려놨어요. 자, 이 정답면체 표 완전히 외워주세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얘는 문제부터 먼저 볼까? 자, 정 12면체 있고요. 각 면에 면이 몇 개가 있어? 12면체니까 면이 12개야. 12개 면에다가 꼭지점을 하나씩 찍었어. 그래서 꼭지점이 12개인 정다면체 만든 거야. 알겠죠? 자, 꼭지점이 12개인 정다면체. 꼭지점이 12개. 그죠? 정 20면체죠. 정 20면체 만든 거야. 이해가죠? 정 20면체 만들었어요. 정 20면체는 20면, 면이 20개고 모서리는 30개다. 꼭지점은 12개다.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 개수는 이렇게 같다 그랬지? 잊어버리지 마. 꼭지점 개수는 이렇게 같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죠. 얘만 따로 그냥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죠? 정사면체만.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정다면체는 20면체라서 면의 개수가 20개. 모서리 개수는 30개. 30 빼기 20 하니까 답은 10. 알겠죠? 그렇게 금방 찾을 수 있다. 표를 대신 꼭 외워주셔야 돼요. 표 외워주세요. 자, 23번이에요. 23번. 자, 밑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데, 밑면에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는데, 가장 크게 자르려면, 그렇지. 지름을 진하게 잘라야 되죠. 그래서 지름 진하게 자르면 가장 큰 단면이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다. 알겠죠? 그럼 직사각형이 생기는 거잖아. 알죠? 직사각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8, 세로가 10인 직사각형이 생긴다. 가장 큰 게, 알겠죠? 그래서 8 곱하기 10 해서 가장 큰 단면이 80이 된다는 거예요. 8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자, 밑면에 평행하게 자르면, 이죠? 얘랑 평행하게 자르면 다 원이 되는 거죠? 원이 돼요. 알겠죠? 평행하게 자르면 다 원이다. 이 원이 어떻게 된다? 넓이가 반지름이 4니까 이죠? 파이 r 제곱 16파이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16파이가 된다. 파이는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b는 16이다 해주면 되겠죠? a는 80이고요. 그래서 답은 80 빼기 16 해서 이죠? 6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그렇게 써주면 되겠다. 말뜻만 잘 기억해주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자, 24번이에요. 40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히스토그램이 두 군데나 찢어졌군요. 자, 40명 중에서 47.5% 계산하는 거예요. 퍼센트는 뭐라고? 100분율이라고. 그래서 40명 곱하기 100분의 47.5 해주면 된다.
점 있으면 계산 복잡하니까 소점 하나 뒤로 가고 0 하나 붙여주고 분모 분자에 10씩 곱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분해서 계산해 볼까요? 약분해서 계산해 봅시다. 자, 10으로 일단 약분하고 동그라미 하나씩 지어주면 되겠죠. 4로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없어지고 4로 약분하면 25. 그죠? 자, 그러면 475에 25가 몇 개 들어가는지 볼까요? 25가 몇 개 들어갈까? 일단 두 개가 안 들어가는군요.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다. 25. 그러면 얼마? 225. 다섯 개 들어가나요? 아닌데. 225면 많이 들어가는군요. 9개나 들어가네. 그죠? 9개. 9, 45, 9, 2, 18. 맞죠? 그래서 9개 하면 딱 떨어지는군요. 그래서 19개다. 즉 19명이다 이거죠. 알겠죠? 자, 19명이에요. 12분 이상이 19명이다. 12분 이상이 19명이야. 보자 그러면. 자, 15분에서 18분이 5명이고요.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18분에서 21분이 1명. 그런데 19명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3명이면 되나요? 13, 18, 19. 알겠죠? 그래서 지금 12분 이상이 19명이니까 여기 5명, 1명 해서 13명이 돼야 된다. 알겠죠? 자, 13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몇 명이죠? 여기 5명이고요. 여기는 6명이고요. 전체는 40명이지. 이쪽이 19명이니까 이쪽은 21명 돼야 되겠네. 21명인데, 이죠? 5명, 6명 해서 11명이니까, 그죠? 여기는 9명이면 되나요? 그죠? 그럼 21명, 10명이 돼야 되는구나. 10명 되면 이제 21명, 11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죠? 여기는 10명이다. 6분에서 9분.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10명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갔죠? 자, 퍼센트 계산하시고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죠? 퍼센트 계산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퍼센트 계산 100분율이다. 100분의 얼마다. 항상 그거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자, 25번이에요. 동윤이네 반 학생 책의 수. 읽은 책, 독서를 열심히 했는지 보는 거군요. 자, 상대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상대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이 여기군요. 0.08. 그래서 0.08이면, 이죠? 2명이래. 알겠죠? 자, 2권 이상 4권 미만. 2권 이상 4권 미만이니까 여기죠. 0.24. 0.24. 여기는 몇 명? X명 이거다. 뭐야? 앞에서 계속 컸던 거군요. 있죠? 비례식 세워주면 되겠네. 있죠? 그래서 비례식 세워서 0.08 대 2는 0.24 대 X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런데 그냥 보니까 이 몇 배야? 38에 24니까 3배죠. 얘도 3배 해서 X는 6이구나. 이렇게 그냥 암산해도 된다. 그런데 얘는 서술형 문제니까 이렇게 비례식 세워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비례식 세워서 외항의 곱 0.08x는 내항의 곱 0.48 이렇게 110 곱해주면 8x가 48. 그래서 x는 6, 8에 48이니까 6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서술형만 아니면 그냥 3배 해서 6 해도 끝이죠. 간단하게 풀 수 있다. 뭐 그래봤자 서술형이 돼봤자 그죠? 비례식 한 번만 더 써주면 되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었고 정답면체 특히 꼭 외워주시고 알겠죠? 자, 그거 잘 생각해서 복습을 좀 해주세요. 자, 네이버 블로그에 문제 있으니까 받아서 풀어주세요. 직접 풀어야지 실력이 됩니다. 자기 실력이 되려면 그냥 듣기만 해서는 좀 부족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